부동산 가격이 전국적으로 이제 하락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 하나 표를 좀 준비해 왔는데 네. 표를 좀 보시면 전국은 하락이지만 여전히 서울은 상승 중이긴 합니다. 이 표를 보시는 방법은요. 너무 숫자는 적어서 숫자까지 보실 필요는 없으시고 위쪽부터 소위 마용성이라고 불리는 마포, 용산, 성동 순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이 서초, 강남, 송파 그리고 그 아래가 과천과 분당, 하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그리고 마지막 인천에 2개 구를 넣어 놓은 건데요. 올해 3월 그 중후반부터 넣어 놓은 이유는 이때부터 서울이 상승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포가 가장 먼저 상승을 했었고 전년도와는 좀 다르게 강남 상구가 아닌 마용성이 먼저 상승을 시작한 게 강남까지 확산이 됐고 그게 노동하러 간 게 아니라 이제 경기도권에서 입지가 좀 좋은 하남이나 분당 같은 지역 쪽으로 상승폭이 전환이 됐다가 그 이후에 이제 인천 쪽으로 옮겨가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뒤쪽에서 거래량 얘기도 아마 나누겠지만 노도강이라고 불리는 서울의 외곽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래는 많이 됐는데 상승은 거의 뭐 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약보합 정도로 유지가 됐다라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많이 올랐다는 아파트로 이제 회자됐던 곳이 아무래도 서초구 반포동 지역이어서 네. 반포동 2군데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원밸리 이제 가장 신축이죠. 원밸리 아파트의 8사면은 소위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인데요. 지금 최근에 거래된 금액이 이제 51억 3천만 원 정도고요. 가장 고가로는 60억까지 고점을 찍고 최근에는 소폭 하락을 했지만 올해 1월 달에 거래 금액이었던 38억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높게 가격이 이미 아직까지도 상승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러네요. 아크로 리버파크도 준공된 지 8년 정도가 됐거든요. 이제 근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도 올 초에는 37억 정도로 시작을 했지만 최근 거래된 금액이 42억 8천 정도로 여전히 10억 정도가 1년 사이에 뛴 걸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아파트 단지가 많기 때문에 늘 거래량을 선도하는 지역인데 네. 사실은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면 매물이 소진되면서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걸 일반론으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그 일반론이 깨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노원구는 굉장히 아파트 거래량은 많았지만 보시는 이제 노원 센트럴 프로지오나 수락산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올 초에 이제 노원 센트럴 프로지오는 10억 3천에 거래가 됐던 게 여전히 10억 6천만 원 정도 네. 유지하고 있고 수락산 아파트 같은 경우도 6억 초반대였던 아파트가 여전히 6억 3천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023년도, 2024년도가 추세적으로는 유사하게 갔었거든요. 지금까지는. 근데 내년도에도 올해와 좀 유사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 제가 초에 약보합을 좀 전망을 했었는데 전국적으로는. 근데 내년도에는 약보합보다는 강보합 쪽으로 좀 다소 네. 가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주택시장을 장기간 좀 살펴보면요. 그게 뭐 금리가 지금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지만 언제나 금리가 큰 영향을 미친 건 아니었거든요. 어느 때는 공급이 또 어떨 때는 개발 호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이 특히 영향을 미치는 그런 기간들이 있는데 지금은 다른 모든 요인들이 주택 시장이 이제 상승하기보다는 하락이나 하락 보합세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뭐 경제 전망도 어둡고 물가도 너무 올라가고 뭐 집 사기도 너무 부담스럽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만 계속해서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다른 요인보다도 어쨌든 금리라던가 대출 규제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보시는 그래프는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이제 금리가 집값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었나를 한번 표로 정리를 해본 거예요. 검정색 눈에 띄는 굵은 그 실선이 기준금리고요. 위에 파란색이 주택담보대출 금리, 그 신규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입니다. 그리고 빨간색 점선으로 나타난 게 서울의 아파트가 변동률이고요. 마지막으로 아래 그 나무 막대기 그래프는 그 거래량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금리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주택 가격이 하락하진 않았습니다. 최근만 딱 보시면
코로나 그 이후의 그래프만 보시면 특히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아파트가 변동률이 거의 반비례로 가고 있거든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크게 올랐던 22년도 하반기를 보면은 V자 곡선을 그릴 정도로 급락을 했다가 다시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와 유사한 형태가 2008년 정도가 지금과 좀 유사한 형태의 금리 흐름이 보여집니다.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올랐다가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저 때는 오히려 그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크게 올라갔는데 아파트 값은 크게 떨어지고 반대로 금리가 또 내려가는데 주택 가격은 상승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지금보다는 좀 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향후에는 금리라던가 금융에 대한 정책들이 주택시장에 언제나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제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는 아무리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잖아요. 이제 대출에 대한 제약이나 DSR 로 인한 개인별로 이제 빌릴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정을 해줄 수 있는 게 이제 금융 규제라던가 아니면 대출 금리, 적용받는 대출 금리가 어떤지에 따라서 한도가 소폭이라도 뭐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영향을 좀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올해를 잠깐 좀 돌이켜 보면 올해야말로 정말 안정적일 수밖에 없는 한 해라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얘기를 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정말 3월 이후부터는 일부 지역에서 가격이 굉장히 크게 올랐잖아요. 근데 그때가 사실 지금 저 아까 보신 표에서 좀 기억을 하시는 것처럼 기준금리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저렇게 격차가 없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거의 맞닿을 정도로 지금 기준금리가 내려간 거는 뭐 10월 이후지만 선제적으로 대출금리가 너무 크게 인하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걸 이제 그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신 분들이 아무래도 좀 늘어난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전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부 증여나 이런 걸 통해서 갈아타기 장세들이 굉장히 펼쳐졌었죠. 근데 그게 내년도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여전히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올해 한 2분기, 3분기 때 이렇게 늘 나와서 저는 내 집 마련에 있어서는 그래도 사고 싶은 여력이 되는 한도에서는 좀 매입을 하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 제가 7, 8월에 나와서는 좀 기다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바로 저거였거든요. 대출금리가 너무 크게 지금 인하가 됐었고 거기에 사람들이 거의 패닉 바잉처럼 지금이라도 빨리 집을 사지 않으면 서울 아파트 다시는 못 살 거다 이런 인식이 너무 팽배해졌었는데 다시 9월 10월 되면은 대출 규제가 시작이 될 거고 그러면 그런 좀 패닉 심리는 사라질 거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기준금리가 인하되는데 대출금리가 동반해서 인하된다거나 아니면 올해처럼 정책 관련된 무슨 무기질원 상품들이 새롭게 또 등장을 한다거나 그리고 공급 부족이 내년부터 좀 더 본격적으로 가시화가 될 텐데 그런 인식이 너무 크게 확산이 되어버리면 다시 올해 3분기와 같은 그런 행태들이 반복이 되지 않는다라는 보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금리나 금융 규제가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추이를 보면서 좀 판단을 할 필요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집값이 올라가고 뭐 과열되고 이거는 정말 극히 서울의 일부 지역밖에 해당이 안 되는 얘기고 지방은 장기적으로 지금 하락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하락의 폭이 굉장히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된 부분은 있어서 최근에 지수를 보시면 거의 이제 보합세를 유지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는 하락폭이 좀 축소가 되면서 올해보다는 하락은 유지가 되겠지만 올해보다는 그 폭은 좀 좁혀질 수 있을 거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규제 자체는 지금이랑 동일하게 뭐 이어질 수밖에 없고 오히려 더 강화될 거라고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내년도 7월 되면 이제 DSR 3단계까지 적용이 되니까 그거는 계속 유사하게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도는 이제 주택담보대출의 증가 추이 같은 걸 보긴 하겠지만 또 전세값이 너무 크게 올라가거나 하면은 전세자금 대출도 계속해서 DSR에 포함시키는 내용들이 거론이 되고는 있잖아요. 근데 올해도 대출 규제 자체가 풀린 건 아니었거든요. 그냥 신생아 특례론이 나왔었던 것뿐인데 그거는 특정 계층한테만 해당되는 거라서 일반인들이 받는 대출은 DSR이 여전히 적용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다만 이제 금리가
7%, 뭐 5% 적용을 받던 분들이 3% 중후반대 정도까지 좀 낮아지는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호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어떻게든 본인의 자금과 뭐 부모님의 자산까지 끌어와서 사는 분들이 늘어났던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금융 규제 자체는 유지가 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뭐 이제 미국에서 금리 인하가 계속 본격적으로 몇 번 진행이 되고 국내도 기준금리 인하와 대출금리가 동반해서 인하가 돼서 뭐 3% 초반이라던가 2% 후반까지 대출금리가 좀 내려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자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덜하다고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나이가 좀 살만하겠다라는 인식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이 또 어려워진다라는 거는 그건 또 매매 시장 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걸로 보여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세 대출 받아서 임차 사느니 전세값 계속 오르는데 그냥 이제 외곽이라도 주택을 사자 이런 인식들도 있을 수는 있어서 금융 규제 같은 것들은 유지가 되지만 여기에 대한 부담이 좀 적어지고 여기에 플러스 전세값 뭐 상승 공급 그 부족 이런 것들이 인식이 확산되면은 또 어떤 행동 패턴이 나올지 모른다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공급 부족에 의한 올해와 똑같은 패턴인 거죠. 공급이 서울이 너무 적다. 네. 근데 뒤에서 입주 물량 보시겠지만 올해는 사실 2026년도 입주 물량이 노출이 되지 않았어요. 언론에서. 네. 그리고 국토부에서 늘 공급 계획을 발표할 때도 2025년도까지 입주 물량을 발표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서울의 입주 물량이 크게 줄어드는 거는 2026년부터입니다. 네. 거의 이제 평년이 서울이 한 4만 그러니까 평균 수요가 한 4만 정도가 되는데 네. 이제 2026년도가 되면은 1만도 안 되는 정도의 입주 물량이에요. 근데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에서는 도심 재개발, 재건축 사업밖에는 이제 공급이 없는데 그것도 진행이 아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2026년, 27년 뭐 이것만 버티면 된다 이게 아니라 이때부터는 지속적으로 신축이 부족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집값이 내년도에 오를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서울만의 한해서는 뭐 올해처럼 또 반복적인 그런 공포 심리가 확산이 되면은 또 충분히 또 수요들이 이제 특정 지역으로 이제 매입을 서둘러서 하는 그런 현상들이 또 반복될 수는 있기 때문에 그걸 오히려 좀 모니터링하면서 집값 안정화를 할 수 있는 좀 그런 방향성으로 정책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지금은 여러 가지 거시 경제들은 전반적으로 지표가 좋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래서 더 수요보다는 공급이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수요는 뭐 DXR 때문에 양적으로도 한도가 딱 정해져 있는 상황인데 이게 공급이 지금 마침 예전에도 해놓은 게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가시화됐을 때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입주 물량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그냥 공급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정권에서 계속 인허가를 공급 물량으로 잡고 있다 보니까 이게 체감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올해 그럼 입주 물량이 어느 정도인데 내년엔 어느 정도인데 이런 입주 물량 같은 것들이 좀 가시화돼서 이게 심리적으로 자극하는 부분들이 하나 또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개발 호재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금리가 또 그런 상황에서 금리가 인하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자 부담이 실질적으로 좀 적게 느껴졌을 때 이럴 때 이제 수요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요건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 장세가 펼쳐지진 않고 여전히 지금 약보합 위주로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상반기까지는 이런 분위기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금리 인하가 언제부터 본격화될지는 예측이 안 되겠지만 적어도 상반기는 아닐 거라고 판단이 돼서 저도 이제 내년 하반기나 아니면 그 2026년 정도부터는 금리 인하가 좀 더 체감이 될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내년 하반기보다는 내년 뭐 여름을 기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한번 상황을 보시고 지금은 사실 전국
전국에 계신 수요자들한테 동일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일부 지역마다 좀 다르게 말씀을 드리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서울에서 이제 주요 지역들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이제 거래가 지금 주기 시작해서 내년도까지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서 호가나 이런 거래량 움직임을 좀 보셔서 이제 좀 올라갈 조짐이 보인다 했을 때는 매입을 해도 좋을 타이밍이라고 보고요. 그거를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내년도 한 여름을 전후로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이제 고객들을 상담하다 보면은 가격이 더 크게 떨어지고 있진 않더라고요. 움직이지 않고 거래도 안 되고 그냥 완전히 바닥을 찍은 상태에서 거래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정말 이제 실수요자들 내가 살 집을 구하는 분들이라면 지금 보셔도 좋다라고 생각됩니다.